네, 안녕하십니까.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3장 안전보건 양식 작성하기에서 11번째로 재해사고 발생 시 보고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해 발생할 경우에는 보고 절차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재해 유형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다가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3일 미만인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사고 보고를 하고 마치면 되고, 3일 이상인 휴업인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고용노동부에 한 달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바로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야 되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가 승인이 나요. 승인이 나고서 1개월 이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가 끝나고 나면 3단계로는 저희가 똑같은 재해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사고 경위서를 작성을 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요. 왜 사고가 났고, 어떻게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치료를 요하고, 그러면은 이 똑같은 재해가 발생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뭐, 난간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 난간을 보관한다든가, 아니면 보호구 착용을 잘 안 했으면은 보호구를 새로 지급하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형태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돼요. 4차 사고든 산업재해든 일단 사고가 나면은 무조건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위험성을 감소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근골격계 요인 같은 경우도 발생을 할 경우에 조사를 실시해서 근골격계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조치를 다 취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는 이 서류를 보전을 해야 됩니다. 서류는 수시 위험성 평가 서류는 3년, 유의원 조사는 5년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제가 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자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계획을 제출한다.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노동부에는 산업재해 조사표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중대재해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럼 지금 양식 작성하기니까 그 양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해사고 경위서 양식이에요.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는데 꼭 대표이사까지 승인을 받으셔서 이런 사고가 있으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는 걸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사고 경위서 맨 처음엔 뭐가 나오냐, 어떤 사람이, 어떤 직원이, 재해사 인적사항이 나오겠죠. 부서, 성명, 그 다음에 나이는 어떻게 되고,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재를 하고요. 언제 입사를 했고, 어느 업무를 하느냐, 이런 인적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죠. 재해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이 경미한 재해냐, 휴업을 동반을 하냐, 중대재해냐, 이런 형태로 재해 종류를 체크를 하고, 언제 발생했어, 언제 몇 시에, 어디서, 뭐 근무 시간이야, 휴식 시간이야, 아니면 출퇴근 중이야. 가해물은 뭐냐? 가해물은 이 직접적인 상해를 유발한 물건을 가해물이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볼트가 튀어나와서 머리를 맞았다. 그럼 볼트가 가해물이 되겠죠. 이 가해물에 대한 예시는 여기 뒤에 작성 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생 형태 뭐냐? 발생 형태는 추락이냐? 추락, 내가 떨어진 거죠. 낙하, 내가 떨어지는 물건에 맞은 거예요. 비례, 날라오는 물건 맞은 것. 협착, 이거는 이제 물건에 끼인 거죠. 전도는 넘어진 것, 내가 넘어진 것, 물건이 넘어져서 내가 다친 것 포함입니다. 충돌은 부딪힌 거고요. 이상 온도의 노출은 이제 화상 같은 부분, 위해 물질에 접촉했던 거, 화재, 폭발, 감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상해의 종류는 뭐냐? 뭐 골절, 뼈가 부러졌냐, 아니면 타박상이냐, 아니면 신체 일부가 절단이 됐느냐, 아니면 유독가스에 중독이 됐냐, 아니면 밀폐공간 작업할 때 뭐 질식을 했느냐, 이런 형태들,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이런 상해의 종류를 골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작업 형태는 단독이냐 복수냐,
저희가 작업할 땐 항상 2인 1조로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다쳤다 이런 부분은 이제 2인 1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2인 1조를 했는데도 사고가 났느냐 아니면 혼자 하다가 사고 났느냐. 네, 보호구를 착용 여부했냐. 사고가 날 때 보호구는 우리 몸을 지켜주잖아요.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구 착용 여부를 하고요. 사고 경위는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되고요. 제 현장 사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후속 조치. 그래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고 치료 내용이 어떻게 되고 뭐 CT를 찍었다든지 뭐 꼬맸다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진단 결과 뭐 무슨 어떤 진단이 나와가지고 예상 치료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요양 기간이 어떻게 되고 휴업 기간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일을 못한 기간이 어떻게 되냐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발 방지 계획서 작성입니다. 아까 사고 경위서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했어요. 조사했으면은 이제 그게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 걸 조사를 통해서 봤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뭐 교육을 시킨다던가 임시로 조치할 수 있는 걸 조치한다던가 장기적으로는 뭐 시설물 보완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 안전보건에 대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해서 이게 내부적으로 이 두 가지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양식입니다. 산업재 조사표. 이것도 양식 보고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 양식 뒤에 작성 방법이 있어요. 그걸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보면은 뭐 산재 관리 번호는 이제 산재보험 가입했을 때 관리번호 넣으면 되거든요. 고용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우리 직원이 아니라 외부 도급 수급인이 상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 원소속 제자가 있는 수급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정보 이건 아까 여기 위에 뭐 사고경위서하고 유사해요.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유사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개요 원인도 그렇고 재발방지 이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죠. 저희는 재발방지하고 사고경위서하고 따로 있는데 한 장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3일 이상 기업이에요.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라. 네, 중대재해 발생 보고 이건 즉시 해야 되는 거 시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단해요. 작성을 해서 대표이사 날인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안전보건 양식 작성하기에 해서 재해조사와 사고경위서 그 다음에 재발방지 계획에 대한 양식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